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노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김지영 작가의 70세의 첫사랑이라는 단편소설입니다. 70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정리하는 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70세에 다시 사랑에 빠진다면?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50년 전 당신이 선택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반세기가 지나 다시 만나게 된다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영희 할머니는 올해 70입니다. 서울 성북동의 작은 한옥에서 혼자 사시죠.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있고 손주들은 영상통화로만 얼굴을 봅니다. 그런 평범한 어느 가을 아침, 그녀는 동창회 초대장 한 장을 받았습니다. 1973년 졸업 50주년 기념 동창회. 그리고 그 명단 속에서 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박준호. 그녀가 20에 사랑했지만 결혼하지 못한 남자.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사랑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인생의 황혼에 찾아온 첫사랑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아픈 기억일까요? 지금부터 30분간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1973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살의 김영희는 서울 명동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당시 명동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미팔군 부대 근처라 양공주들이 서성이고 전쟁의 상처가 아직 채 아물지 않은,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이 싹트던 곳이었습니다. 영희는 그날 명동 다방 르네상스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50원짜리 커피 한 잔에 온종일 앉아 있을 수 있던 그 시절, 대학생들의 아지트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박준호. 서울대 법학과 3학년. 뿔테 안경을 쓴 조금은 어색하지만 진지한 눈빛의 청년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자리 있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영희가 대답했고,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은 반복되면 필연이 되는 법이죠. 다음 주 같은 시간, 같은 다방에서 그들은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어느새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는 그들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영희에게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정지용의 향수를. 영희는 준호의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의 진지함에, 그의 꿈에, 그의 모든 것에. 1973년 여름, 남산타워가 막 완공되던 그의 여름, 준호는 영희에게 고백했습니다.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길에서였죠. 영희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용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연애도 조심스럽던 시대였으니까요. 영희는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준호 씨, 그날의 석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영희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바람이 살랑이고 그의 손이 자신의 손을 꼭 잡았던 그 순간을.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곳이었습니다. 준호의 집안은 양반 가문이었고 영희의 집안은 평범한 상인이었죠. 더 큰 문제는 준호의 아버지가 이미 그를 위한 혼처를 정해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벌가의 딸과 결혼시켜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이었죠. 1973년 가을, 단풍이 물들던 그 계절, 준호는 영희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 씨, 미안합니다. 나는 집안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했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 후 영희는 1년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슬픔을 기다려주지 않았죠. 부모님의 권유로 2년 후 그녀는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그녀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묻혀버렸습니다. 2023년 가을, 영희는 이제 70입니다. 남편은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성북동 한옥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로, 딸은 캐나다에서 변호사로 살고 있죠.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올 뿐입니다. 영희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7시 기상, 혈압약 복용, 근처 공원에서 30분 산책, 점심은 혼자 간단히 해결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 저녁에는 TV 드라마를 보다가 9시면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1973년 졸업 50주년 동창회 초대장. 영희는 오랜만에 옛 친구들 얼굴이나 볼까 싶어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영희는 동창회 단체 카톡방에 초대되었습니다. 60명의 친구들이 사진을 올리고 근황을 나누고 손주 자랑을 하고 있었죠. 영희도 가볍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김영희입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그리고 그 순간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영희 씨, 박준호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50년입니다. 50년 만에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70세의 심장이 20대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준호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당신은요? 저도요. 그렇게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색했지만 동시에 그리웠습니다. 동창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옷장 앞에서 1시간을 고민했습니다. 뭘 입어야 할까? 70세 할머니가 무슨 옷을 고민하냐고 스스로를 타박했지만 결국 새로 산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딸이 선물한 진주 목걸이도 꺼내 걸었죠. 동창회는 잠실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영희가 연회장에 들어섰을 때 이미 40여 명의 동창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하얗게 센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20대 같았죠. 그리고 그가 있었습니다. 박준호. 창가 쪽에 서서 서울 야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샜고 등은 약간 굽었지만 영희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준호도 영희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50년, 반세기의 시간이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영희 씨, 네, 준호 씨. 그들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50년 만의 악수였습니다. 준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나이가 묻어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창회는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와 준호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그럭저럭요. 당신은? 저도 그럭저럭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50년의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 씨, 미안했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어쩔 수 없었잖아요. 하지만 난 평생 당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영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계속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내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었죠. 당신 곁에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난 처음으로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당신을 선택하지 못했을까? 왜 용기가 없었을까?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저도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영희와 준호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대의 데이트와는 많이 달랐죠. 그들의 첫 데이트 장소는 병원이었습니다. 준호가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야 했거든요. 무릎 관절염 때문이었죠. 영희는 그를 기다리며 병원 로비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미안해요. 데이트라고 해놓고 병원이라니. 준호가 미안해했지만 영희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이제 이런 나이잖아요. 두 번째 데이트는 약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영희가 혈압약을 사야 했거든요. 준호는 당뇨약을 샀고 그들은 약봉지를 들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우린 참 로맨틱하지 않나요? 영희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약봉지 들고 데이트하는 커플이라니.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데이트는 아름다웠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그들은 북한산에 갔습니다. 물론 정상까지는 못 올라갔죠. 등산로 입구의 벤치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나눠 마셨습니다. 기억나요? 우리 남산에서. 준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었죠. 그때 당신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부끄러웠거든요. 그들은 웃었습니다. 50년 전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네 번째 만남은 남산이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찾은 그곳. 케이블카는 여전히 운행 중이었고 타워는 더 높아졌고 서울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케이블카 안에서 준호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의 손은 이제 주름졌고 나이 반점이 있었지만 준호에게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영희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요? 우리 70세지만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요? 70세는 못 사랑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요? 그럼 더 소중한 거 아닐까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남산 타워 아래서 50년 만에 다시 손을 잡고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변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딸 지연이가 미국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친구분들이 엄마가 남자분이랑 만난다고.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옛날 친구인데. 엄마, 70세에 연애가 말이 돼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5년이에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체면 좀 생각하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70이 넘어서 무슨 연애예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었습니다. 노인의 사랑을
노인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늙은이가 철없이 군다. 자식들 창피하게. 주변의 시선은 차갑했습니다. 영희는 흔들렸습니다. 준호 씨, 우리 그만 만날까요? 자식들도 힘들어하고 주변 시선도 그렇고.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에요. 자식들 것이 아니라고요. 그 말에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살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잖니. 이제 엄마를 위해 살면 안 될까? 70세는 사랑하면 안 돼? 엄마도 행복하고 싶어. 그 말에 딸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엄마, 미안해요. 엄마 행복이 제일 중요하죠.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2024년 봄, 영희와 준호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70세의 신혼여행이라고 농담하면서요. 그들은 제주의 바다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휴대용 의자에 앉아 쉬기도 하고 약 먹을 시간이 되면 타이머가 울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영희 씨, 우리 결혼할까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70세에 무슨 결혼이에요? 왜요? 70세는 결혼 못해요?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어요. 당신이 아프면 내가 보호자가 되고, 내가 아프면 당신이 보호자가 되고. 영희는 웃었습니다. 참 실용적인 프로포즈네요. 그럼 낭만적으로 할까요? 김영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아니, 10년만이라도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그들은 2024년 5월에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동창생 몇 명과 가족들만 참석한 소박한 식이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 어떤 결혼식보다 특별했습니다. 신부는 70세, 신랑도 70세.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20대처럼 빛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70세에 무슨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아름답다고 느끼셨나요? 우리 사회는 노인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손주나 돌보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편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로움도 설렘도 그리움도 모두 그대로입니다. 김영희와 박준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늦었다는 편견에 맞서는 이야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 50년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0세에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약 30%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배우자를 잃고 자식들은 독립하고 혼자 남겨진 노년. 하지만 그들에게도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특히 시니어 세대 여러분, 부모님 세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에 정년은 없습니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설레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희와 준호는 지금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성북동 한옥에서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함께 약을 먹고 함께 드라마를 보고
함께 잠듭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70세의 첫사랑.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황혼 로맨스, 당신이 아는 아름다운 노년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 함께 편견을 깨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